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시산 김승학 한국 독립사 일대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앞부분은 좀 지루하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페이지가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문학적 기품이 가미된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절절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대해도 좋을 듯하다는 생각을 가지며 어제에 이어 본문을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1886년은 내가 6살이 되던 해이다. 그 해 보면은 나의 형제가 함께 홍진에 걸렸다. 여기서 홍진은 홍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홍역은 발진이 빨리 되어야 치료 기간도 짧아지는 것인데 그렇게 되지 않고 초기 단계가 한동안 지속되고 있었다. 그 시절엔 이 병으로 인하여 어린아이들이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므로 부모께서는 걱정을 많이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된다. 이 병은 감기와 비슷한 증상으로 당시에는 예방약이 없었다. 사람으로 태어나면 당시에는 누구나 한 번은 꼭 앓게 되는 병이었다. 이때 부모께서는 매일같이 집 앞으로 말띠 흐르는 강에 가셔서 얼음처럼 차가운 물에 목욕을 하고 역신에게 성심을 다하여 빌기를 한 달이 가깝도록 하셨다. 이처럼 부모께서는 자식을 위하여 심혈을 경주하였건만 자식된 자는 그 은혜의 10,000,000,000도 갚지 못하였다. 이 어찌 하늘 아래서 사람이 탈을 쓴 존재로서 죄송한 일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불효자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결국 회오의 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너무나 가슴에 와 닿는 듯하다. 1888년에는 가운데 누이가 출가하였다. 그녀 역시 따뜻한 어머니와 같은 품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그녀가 아직까지도 늘 용용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 그녀는 특히 내가 30살 때 어머니를 대신하여 나를 자주 업어주기도 하였다. 지금도 그때의 모습은 마치 저 맑은 앞산 위의 하늘에 아기자기스럽게 흘러가고 있는 몇 점의 흰 구름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그때의 기억이 엊그제인 것처럼 너무나 선명하므로 금방이라도 손을 잡을 것만 같다. 어찌된 일인지 오늘은 그녀에 대한 그리움이 갈급하게 나타나는 듯하다. 따라서 나의 영혼은 지금 그녀의 손을 잡고 저 앞에 있는 꽃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듯하다. 1889년에는 또 다른 사정에 의하여 이사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거처를 자주 전전하면서 소장농 생활을 계속하는 중에 부모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노고를 감당해야만 하셨을까. 고생의 끈을 손에 늘 달고 계셨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부모님의 사랑은 하늘과 같은 것인데 나는 차마 불축불효하다고 여겨질 뿐이다. 불축불효는 미루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자식된 도리를 너무 못하다는 뜻입니다. 그 당시 연사, 즉 농사가 되어가는 형편은 예상하지 못했던 기후 탓으로 몇 때마다 흉작이 되곤 했다. 농사는 사람의 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도움도 있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이 같은 기후 현상은 이 지방에 몇 해 동안 지속되었다. 특히 소작농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큰 변이라 말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연재해가 이 지방에 나타났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 지역에서 비록 대농가의 위치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 역시 조반석죽을 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조반석죽이라는 말은 아침에 밥을 먹고 저녁에는 죽을 먹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기에 당시로서는 모두들 초군목피로 연명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나의 선조 산영의 12여 전보가 자라고 있었던 송림은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다. 방금 언급한 선영은 산에 자리 잡은 무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에 의하여 송피목이 마구 채취됨에 따라 작벌되고 있었다. 이 무렵에는 모두가 부식을 주식처럼 여기고 있다시피 하였다. 더구나 우리 가족은 소장농이었으므로 그 생활은 더욱 궁핍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생활이다 보니 아버지는 수년 동안 매일같이 품팔이를 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 어머니 역시 이웃집에서 방안을 찧어주는 일이 예사로웠다. 그리고 그 품삯으로 등교를 쓸어 모아 호구하였다. 여기서 호구라는 것은 겨우 끼니를 이어간다는 뜻입니다. 이때 등교에 백태를 약간 섞은 것은 상미라 했다. 지금으로 말하면 상미는 쌀밥과 똑같다고 여겨졌던 것입니다.
부모님은 그것을 우리 형제에게 먹이고 자신들은 순전한 등기어만을 드시기도 하였다. 이러한 생활이 한동안 지속되었다. 그들께서는 그처럼 자식들에게 기울였던 성욕을 지금 생각해보면 그 어떤 표현으로도 감사함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것 같다. 오직 불충불효 하다는 마음만 온몸을 감싸며 조여오고 있다는 느낌만 받고 있을 뿐이다. 여하튼 아침은 겨밥, 저녁은 송피 범벅으로 식생활을 하였다. 이런 생활을 한동안 매일같이 계속하다 보니 우리 형제는 변비가 생기는 경우도 많았다. 이 같은 고통으로 말미암아 울 적마다 어머니는 송곳으로 우리 똥구멍을 파주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다. 그 심정 만분 이해할 것 같지만 사실 당사자가 아닌 이상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이다. 참으로 지선하고 순미한 삶을 살아가셨던 부모님의 모습을 생각해보니 성스러운 감동이 밀려옴으로 콧날이 시큰대고 만다. 그러므로 나의 얼굴은 지금 낙루로 흠뻑 물감을 들인 옷이 입혀지고 있는 듯하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학창 시절에 대한 스토리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뵙겠습니다.